안녕하십니까. 여주신문 이장호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여주시 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바른미래당 정명국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무척 바쁜 일정이 많으신데 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네. 여주 시민과 양평 국민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해서 그야말로 산업화도 이뤄냈고 또 민주화도 이뤄냈고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 3만 불, 5천만 시대 전 세계에서 7번째가 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 정치만큼은 그러한 수준을 따라가고 있지를 못합니다. 5선의 중진 의원으로서 참으로 면목도 없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들 또 우리 양평 군민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정병국이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 변화하는 정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현안 중 하나를 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주에서는 이제 강천 SRF 발전소 문제로다가 그 반대 단체인 이제서 계속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집회에서 이제 정병국 국회의원께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사실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적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 사업자 측에서는 우리가 대기 오염에 관한 충분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두 개의 의견이 부딪히는 건 좀 다른 지역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제 주민들 민원 들으셨을 때 이제 또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출발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게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이 환경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될 폐기물 재생 처리하는 과정을 전기 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가 담당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산업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폐기물을 통해서 비재생 폐기물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 발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목표치가 얼마나 되느냐, 전체의 우리 전기 에너지 산업 차원에서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답을 못해요. 그런 측정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만 옛날에 지구 온난화를 막고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 에너지를 만든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하나 흉내를 내다 이런 법을 만들고 만 거예요. 허용을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 비재생 폐기물로 생성된 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하는 규정을 하는 법 개정을 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기존에 허가가 난 그것은 이 소급 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물을 수는 없지만, 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향후에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받을 때에 굉장히 까다롭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허가가 난 폐기물 발전소가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가질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역 주민들이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산자부에서 이것을 허가 취소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제가 계속 일자별로 허가 취득하고 건축허가 내고 한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여주시하고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규정에 맞춰서 규정에 하자가 있으면은 하자가 있는 대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이제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좀 지난 얘기인데요. 네. 지난 그 6.13 지방선거에서 그 바른미래당이 거둔 성과에 대한 좀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바른정당을 창당을 하고 또 바른미래당 합당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했던 것은 기존의 패권 패거리 정치의 고리를 끊어보고 진정으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이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제대로 우리가 이러한 새롭게 창당한 정신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실패를 했다. 참으로 면목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고 패거리 패권 정치의 그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각오로 지금 제가 편안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길을 가지 않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편한 정치, 자기 중심의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정치는 안 바뀝니다. 이제 저에게 5선이라고 하는 그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준 그거에 대한 보답은 제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치를 바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보답을 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양평군청과 이제 여주시청 청사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부부 사진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평화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북 간의 화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간에 통합하고 생각을 하나로 묶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이 많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만 제시를 한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도 저는 군정을 또는 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의견을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는 걸 뭐 우선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남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남남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북 문제도 해결을 남북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갖고 핵 폐기를 전제를 해갖고 대화를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완급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그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지역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양평 지역에 이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그 중앙 정부 그 예산 확보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셔가지고 그 지역 여주 지역 같은 문화예술계 이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었던 그 시립미술관 건립에 그 28억 원인가요? 문화관광체육부 예산을 이제 그 도와주셨는데 그 여주시에서는 지금 그 시립미술관 사업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사업을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일각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시장하고 당이 달라서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혹시 그 내용을 보고 받으셔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 얘기는 그 얼마 전에 들었는데 아직 제가 시장님하고 대화는 못했어요. 그러나 뭐 시장님하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동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장님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는 아직 대화를 못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주에 사는 것하고 또 서울에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저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문제.
결국 문화적인 혜택을 더 보느냐 못 보느냐 이 문제인데 이런 측면을 저는 뭐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든 우리가 위정자들이라고 하면 거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주를 맡고 왔던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여주시의 그 1년 예산이 약 4천억 대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7천억 대가 넘고 있죠. 예, 그 예산들을 증액을 시키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들이 도서관 확충이라든가 미술관 또는 박물관 이러한 공공문화시설들을 확충을 하는 데 중점을 뒀죠. 체육관 많이 오픈을 했고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여주시에 도서관이 3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8개로 늘었고 이제 완전히 다 읍면동별로 12개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착공해가지고 완공된 8개고 이제 다시 시작이 되고 하는 게 2군데고 그래서 강천하고 흥천 2군데만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그것도 내년까지는 다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2개 읍면동에 도서관이 완비가 되고 이러한 시설을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관도 저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군 단위가 83개가 있는데 군림미술관으로서는 최초예요. 그래가지고 양평의 상징적인 공공기관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의 민관으로 사립, 공립 모든 미술관이 250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양평 군림미술관이 인원 관람객 수로 따지면은 10위권에 드는 그런 이제 미술관이 됐어요. 그렇듯이 우리 여주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어렵지만은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아마 저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하실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이게 뒤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나 뵙고 어떤 취지인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도동계 출신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시고 네. 근데 이제 바른보수, 개혁보수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혁보수란 어떤 것이다? 네. 간단하게 좀. 제가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수업을 받았고 10년 동안 대통령 되시기 5년 전 5년 대통령 되신 뒤에 5년 10년 동안을 이제 모셨어요. 그러면서 정치 수업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 보수,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첨다다 진보든 보수든 그게 촛불에 의해서 탄핵에 의해서 탄생한 이 정부도 심지어는 패거리 정치를 해요. 소위 말하는 친문이라고 해가지고 친문에 들지 않으면 다 제외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어떻게 하면 패거리 패권 정치의 고리를 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정치 개혁을 하는 데에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진정한 개혁 보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결국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치인데 우리 보수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를 보면은 지금 정부는 나눠주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을 국가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유가 박탈이 되죠. 관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정치를 배제를 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 보수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계속 뻑하면은 안보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안보가 필요할 때 거기에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개념이 희석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찾아주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것이 패권에 위주로 하다 보니 몇몇 사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시장 경제는 중요하지만 시장 경제로 인해서 점점점 전 세계는 양극화가 심화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체제를 누가 유지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은 이거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 지속 가능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시대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도 이게 원칙을 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양극화를 어떻게 좁혀나갈 건가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잘 보완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법 활동 예. 중요한 건데 예.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걸 보니까 이제 이 통장 초과 계산에 관련해서 네. 이제 그 한 거 하고 그다음에 그 태양 발전 네. 그 허가 시 지역 일정수의 지역 주민 동의를 받는 네. 그 두 가지인데요. 이 통장이나 이제 특히 이제 태양 발전 같은 경우 주민 동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뭐 사업체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을 발전 기금이라는 형태로 어떤 그런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게 혹시 그런 부분에 더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를 개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하는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폐해가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사람의 어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도 북내면을 비롯하고 여러 곳에서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오는 걸로 인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제가 그 법안을 냈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300m,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300m 내에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거리 제한을 두고, 이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 사업 아무 데나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자연 경관이 훼손이 되고 또 그 반사 삐스로 인해 가지고 그 생활하는데 지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건 정부에서도 동의가 돼가지고 법이 국회가 열리게 되면 곧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통장 초과 개선 문제는 벌써 11년, 12년째 지금 20만 원 월 활동비를 받는 게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 통장님들의 역할이 커지죠. 이제 복지 제도가 확대가 되면서 이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 전달 체계에 여러 가지 펑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 통장님들이 더 활용이 되고 하려고 하면은 초과 개선도 돼야 된다. 이 복지 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전달 체계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하는 게 예산을 줄이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 통장님 초과 개선과 관련된 법도 냈고 지난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활동비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부대 조건까지도 넣어서 좀 통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내년이죠. 선거가. 네. 총선이.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당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양당이 통합되지 않겠냐라는 설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하다 옛날에 잡혀가서 고문도 네. 많이 당하시고 그런 전력 때문에 올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계신 상도동계 출신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민주당하고도 또 이렇게 그래서 혹시 민주당에서 혹시 영입 제한이 들어오지 않느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하는 목표하고 같을 수가 있죠. 내가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로부터 욕먹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때 선거 때마다 나한테 유불리를 따라가지고 자기 가치나 철학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것만 따지고 일로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는 저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요. 제가 지향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보수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하나가 되고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존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새로운 정당을 창당을 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버리고 나왔던 자유한국당이 지금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정말 그 개가천선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를 하겠다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그게 유불리를 떠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우선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정당, 제대로 된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이 정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먼저 만들면 거기가 합치는 게 당연한 순리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가치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정치에서 제 정치에서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 원칙을 가지고 저는 분명히 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쉬운 길이 어떤 길인지 저도 알죠. 그러나 그거는 저만을 위한 정치고요. 정말 진정으로 저를 우선으로 만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죠. 이 원칙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예, 의원님께서 추구하는 정치 목표와 네. 정당이 추구하는 정치 목표가 같아야 된다.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 따라서 덜레덜레 쫓아간다고 하면 그걸 뽑아준 지역 주민들은 뭐가 돼요? 그 자존심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철학 없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또 철학 없이 당선되는 거에만 급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정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가 내년 선거에선 특정 지역 출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말들도 사실 이 여주 지역에서 예. 일각에서는 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야말로 정말 자기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제가 2012년도에 와서 여주를 맡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여러분들 많이들 변화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들을 보면. 그런데 그때는 여주뿐이 아니어서 안 됐던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따져보면 제가 태어난 거는 제가 원적은 여주예요. 근데 제가 뭐 양평 군민이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제 계군면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날 때는 여주군 계군면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양평군으로 편입이 돼서 저는 지금 양평 군민이 된 거예요. 지금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주 사람이다 양평 사람이다 따진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진정으로 여주를 더 생각을 하고 또 여주 국민을 대변을 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죠. 결국 정치는 300명이 하는 거예요. 300명이 하는데 그 중에서 비례대표 약 60여 명 빼고 그러면은 지금 뭐 한 240여 군데 정도가 지역구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는 지금 몇 군데예요? 280 몇 군데란 말이에요. 그럼 40여 군데는 지금 그 출신이 없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쪽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뽑은 우리 지역의 대표가 300명 중에 가서 얼마만큼 발언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뭐 애경사나 쫓아다니고 상갓집이나 쫓아다니고 막걸리나 마시고 그러면 뭐 그 당사자는 좋겠죠. 그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그러나 시민 전체에게는 무슨 도움이 돼요? 그거는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선거운동에 불과한 거고 결국 일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국회의원이 선수가 중요하고 그 인적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의 국회의원이 300명이에요. 그 300명 원오브 댐이 되느냐, 거기에서 몇몇 사람 우두머리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오랜만에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드리고. 예,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그 발품 일정에도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여주시 양평군 주민들께 설날 덕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치는 늘 국민을 두렵게 여기고 또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늘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보면은 국민이 정치인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권력을 두렵게 생각을 하고 또 작은 소리는 무시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절망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5선의 정치인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자존심 저는 지켜나가겠습니다. 꼭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를 꼭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저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부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설 명절을 앞두고 여주시 양평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명국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지역 현황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주신문TV 시청자 여러분, 올해 설날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주신문TV는 설날 연휴가 끝난 후 다시 찾아와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날에 고향을 찾은 친척과 친구들에게 여주신문TV를 꼭 소개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